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청사는 전북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행정 서비스 만족도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주차 문제 및 청사 내의 시각적 쾌적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또 청사 앞에 높게 쌓여있는 큰 성벽 모양의 공포 사인을 보며 이곳에 왔습니다. 볏짚 저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포 사일리지는 벼의 수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부패가 시작돼 역한 냄새까지 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사께 묻겠습니다. 농민들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은 이하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포 사일리지로 인한 도민의 불평과 안전 문제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사님의 노력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해결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명실상부한 수소도시 전북을 위한 전북의 행보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북의 현안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전북의 수소산업입니다. 수소는 그 생산 방식에 따라 수소 앞에 색을 붙여 친환경성을 표현합니다. 전북은 이 중 가장 친환경적인 그린 수소에 중점을 맞추어 2050년까지의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 클러스터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전북, 인천, 울산, 경북 쪽 전북은 수소 관련 기업 수가 13개로 가장 적습니다. 지역 경쟁력 활성을 위해 그린 수소의 방향성을 두고 계획한 취지는 좋지만 이에 걸맞는 기술력 향상과 관련 기업의 유치가 절실합니다. 이에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의 기술력과 전북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진정한 랜딩 전북 그린 수소가 생산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계획이 있다면 세부 전략이나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 산업이 자리 잡기 위해선 초기의 수소차 인프라 확대가 절실하지만 우리와 경쟁하는 울산과 강원은 수소 자동차의 수가 전북의 2배가 넘습니다. 울산의 경우 수소차를 생산하는 것이 함께 있어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강원도와 비교해 보면 전북의 규모가 매우 미흡해 보입니다. 하지만 2020년까지 전라북도의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에 따르면 여전히 동북권 권역에는 수소충전소가 단 한 곳도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지사께 묻습니다. 수소충전소는 각 시군에 최소 1개의 충전소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5분 말에 대한 답변과 달리 향후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에 이전이 고려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은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소버스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충전소가 없어 높은 지원금을 내걸었음에도 노선버스 회사들은 수소버스 구매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도내 3개의 충전소가 운영 중이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면 물론 버스와 승용차 간의 충전량의 격차가 커 승용차와 버스가 같은 충전소를 사용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수소버스 확대를 위해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 구축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정부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북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도민이 여전히 불안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해 수소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차원의 노력과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정부 홍보와 우리 도 홍보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된 전주 안주에서의 로드맵이 사절없이 진행되어 전북의 역량 사업으로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전주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공동급식 관련 불만이 교사 간 감정싸움까지 번져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었습니다. 전북 내에서 2개 학교 이상의 함께 급식을 하는 곳은 385개 교로, 이 중 43개 학교는 도시형 공동급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3개 교인 도시형 공동급식의 경우 식사를 위해 본인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하거나 급식 시간이 더 길어져 불편이 가중됐습니다.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 학생들이 영양교육에서 외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앞서 언론에 보도되었던 전주 지역 학교 간 공동급식 갈등의 이유는 무엇이고 해결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조치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또한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의 영양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지 않는 학교 간 이루어지는 공동급식의 경우 학생별 연령 조건에 따른 급식 제공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같은 재료로 양만 다르게 실시해 권장 전략에 맞춰 제공되는 급식은 어쩌면 어른들의 편의에 맞는 발상량이 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감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개선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부지 확보나 식생활관 설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시된 공동급식이지만 학생은 물론 학사 일정을 맞춰야 하는 교직원조차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의 의견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급식도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의 점심시간도 교육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공동급식의 현실만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대안 마련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명칭 변경 관련 대법원 판결 후속 조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에 대한 논란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우리 의회의 재의결이 교육관 권한을 침해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우리 의회의 의결 과정이나 조례안 마련 근거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라북도 교육청은 도민의 편의를 위해 기관 명칭을 명확히 하자는 우리 의회의 조례 개정안 의결에 대해 법령 위반, 권한 침해, 월권 등의 현저한 공익 침해라는 인정받지 못할 무리한 주장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 의회와 전라북도 교육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도민에게 다시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라북도 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을 신속하게 변경하여 도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어떻게 신속하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